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루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절대값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이미 x가 있습니다. 자, 이 x는 0보다 클게요. 지금은 0보다 크고요. 그럼 x의 값은 5예요. 자, 그럼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자, 현재 플러스 x의 값은 뭐죠? 5겠죠? 마이너스 x는요? 마이너스 5죠. 그러면 현재 플러스 x는 양수고 마이너스 x는 음수예요. 자, 이 부분 잘 봐주셔야 돼요. 플러스 x는 양수고 마이너스 x는 음수예요. x가 0보다 크고 x가 5일 때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조건을 해볼게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x의 값은 뭘로 할까요?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럼 이때 플러스 x와 마이너스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x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값은요? 플러스 5가 되죠. 왜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5니까 이건 뭐죠?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하단에 있는 마이너스 x는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5가 되죠. 그때 음수, 플러스 x는 음수, 마이너스는 양수가 되는 거죠. 이 차이를 명백히 알아주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양수라는 개념은요, 영문으로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수라는 개념은요, 영문으로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우리가 기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기호예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 그리고 이 전제 조건, 기호와 전제 조건에 따라서 양수랑 음수가 바뀐다라는 개념을 먼저 봐주셔야 돼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내용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절대값 x가 있습니다. 이 절대값 x는 뭐죠? 항상 x가 나오죠. 우리가 애초에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그릴게요. 수직선 하나를 그리고 자, 이 중심을 제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5까지는 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0에 있다가 자, 3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동한 거리는 몇이죠? 플러스 3이죠. 그럼 이번엔 제가 0에 있다가 마이너스 3으로 갔어요. 그 이동한 거리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0에 있다가 플러스 3으로 갔어요. 플러스 3이죠. 3에 있다가 다시 0으로 갔어요. 이러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동작을 했던,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네 번째 동작을 했던 이동한 총 거리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 다 똑같이 3으로 이동했어요. 수직선 위에서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이제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값이 나오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절대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절대값의 정의를 확인했고 내용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절대값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x랑 y를 둘게요. 자, 근데 x가 큽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x는 5로 하고요. y는 2로 할게요. 그럼 이제, 자, 절대값 x-y는 몇이죠? 잠시만요. 절대값 x-y는 몇이에요? 5-2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 내용 한번 바꿔볼게요. 자, x가요, 작고 y가 커요. 그럼 이번에는 x가 2고 y를 5로 해볼게요. 자, 이때 x-y는 몇이에요? 자, 2-5잖아요. 그럼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나올 때 뭐가 나오죠? 이 부호가 사라진 3이 나오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양수면 상관없어요. 양수로 바로 나오면 돼요. 근데 음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음수일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다시 유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y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요?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 y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우리가 교환 법칙을 해서 뭐랑 똑같아요? y 마이너스 x랑 똑같아요. 그죠? 교환 법칙 통해서 y 마이너스 x랑 똑같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y 마이너스 x랑 똑같은 게 확인이 됐으니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거는, 그럼 여기 있는 이 수를 이제 바꿔줘야겠죠. y 마이너스 x라는 건 뭐예요? 5, 지금 5가 y죠. 그 다음 x이에요. 5 마이너스 2니까 뭐예요? 이거는 즉 양수인 플러스 3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표현할 때는, 자, 두 개의 값을 뺐을 때 양수면은 그대로 양수로 계산이 되지만 음수면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루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얘기 끝냈으니까 다음에 루트 얘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루트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2의 2제곱은 뭐죠? 4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2제곱은요? 자, 이것도 4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2의 2제곱도 4고 마이너스 2제곱도 4면은 이 둘의 부호에 상관없이 같은 수를 제곱하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게 정의가 뭐죠? 제곱근의 정의는요, 어떤 수 x죠? x를 제곱해서 a가 되면 이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x를 제곱해서 a가 되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4의 제곱근은 몇이에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만 가지고 따지면은 제곱근은 이제 양수 2 혹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a는 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루트 4의 값은 몇일까요? 먼저 우리가 루트라는 건 뭐죠?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이죠. 제곱 구하는 방식 루트 4는요 2예요. 그럼 이때 4의 제곱근이죠.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지만 루트 4의 값은 2고, 마이너스 루트 4의 값은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 플러스 루트 4의 값이 있는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은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제곱근이라는 거는 x를 제곱해서 a가 되면 그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제곱근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곱근에 오는 루트, 이 루트의 값이 플러스 4면은 2, 이건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루트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4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거는 음의 제곱근이다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은, 내용 잠깐 지울게요. 내용을 지우고 루트 4라는 건 결국엔 루트 2의 2제곱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2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 되죠. 루트는 제곱의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봐보세요. 루트 4라는 거는
2의 2제곱이죠. 루트 2의 2제곱이 이건 2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2의 2제곱은 4잖아요. 그러면 4의 2분의 1제곱은 뭐가 돼요? 2가 돼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의 2제곱은 4고 4의 2분의 1제곱은 2가 되죠. 그래서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예요? 2의 2부의 2제곱, 이제 루트 2의 2제곱이고, 만약에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뭐예요?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는 제곱의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게 있죠.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일 때, 자, 익숙한 수 몇 개만 빼볼까요? 4, 9. 값 뭐예요? 2, 3이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이 값들은요? 다 2점 몇몇몇몇몇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이 값을 뭐라 그래요? 무리수죠.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빨간색 있는 숫자 뭐죠? 정수죠.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제곱근을 구했을 때 정수로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 제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제곱수. 그래서 완전 제곱수가 있고, 완전 제곱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루트 10이라는 건 뭐랑 똑같아요? 루트 4 곱하기 3이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요? 4 곱하기 4는 2의 2제곱이잖아요. 곱하기 3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완전 제곱수가 바깥으로 나가면 루트가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제곱이. 그러면 2루트 3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뭐 루트 50이에요. 이건 뭐랑 똑같아요? 25 곱하기 2랑 똑같네요. 그럼 뭐랑 똑같아요? 5의 제곱 곱하기 2죠. 그거는 뭐예요? 5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5 곱하기 루트 2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를 변환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장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루트를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자, 루트 a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루트 안에 a 제곱이 있는 거고, 이건 뭐예요? 루트 바깥에 루트를 제곱해 준 거죠. 루트를 통째로 제곱해 준 거예요. 얘는 루트 안에 있는 것만 제곱을 해준 거예요. 이 둘이 값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루트 a의 제곱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요, 만약에 제가 9를 줬다고 할게요. 자, 루트 9의 제곱은요, 뭐랑 똑같아요? 아까 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루트는 제곱근이잖아요. 여기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2 사라지니까 9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만약에 자 마이너스 7, 9 할게요. 마이너스 9의 루트는요, 2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그래서 루트를 전체를 제곱하면은 이 안에 있는 수가 양수든 음수든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루트를 제곱할 경우. 왜요? 이미 루트 자체가 2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하면은, 잠깐만요. 내용 지우고요. 자, 루트를 제곱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9로 할게요. 잠시만요. 자, 9의 제곱입니다. 자, 이때는 뭐랑 똑같아요? 9의 제곱이니까 9, 9, 81, 루트 81이네요.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이거는 9입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음수 9의 제곱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9의 제곱인 거죠. 마이너스 9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제곱수잖아요.
마이너스 9를 제곱해 준 거니까, 자,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9 루트잖아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아요? 루트 81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9예요. 근데 그래서 뭐가 돼요?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루트를 통째로 제곱하면은 부호를 따라서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안쪽에 있는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면 a, 마이너스 a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루트 내부에서 제곱을 하면은 절대값인 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다는 거는 절대값의 의미와 동일하다. 그리고 루트를 통째로 제곱했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온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은, 자, 루트를 제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플러스 루트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제곱하면은 절대값 a가 나온다. 이렇게 항상 구분을 지어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절대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루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